시작할까요? 준비되셨나요? 가겠습니다. 헤이, 큐. 분명히 인생엔 무언가가 필요하다. 먹고 자고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선명하게 색칠하는 무언가가, 행복한 기분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웃음, 기쁨, 놀람, 설렘, 기대,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여러분은 책 속의 이 글귀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로 하루를 채우셨나요? 오늘 즐거웠던 분들, 힘들었던 분들, 그리고 제 스스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봅니다. 여기는 김대명의 곰돌한 라디오고요. DJ 곰디 김대명입니다. 놀라셨죠? 네, 제가 더 놀랐습니다. 갑자기 웬 DJ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TVN 세계관 속에서 미생의 김대리, 오랜만이죠. 김동식하고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양폭스, 양석형이라는 저의 또 다른 캐릭터들, 그 인생 멘토력을 열심히 뽐낸 덕에 본체인 제가 DJ 곰디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저도 이렇게 DJ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김대명의 곰돌한 라디오, 제목 너무 귀엽죠? 김대명의 곰돌한 라디오에서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니까요. 어디서든 많이 봐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낭만과 감성이 짙어지고 있는 가을의 어느 날, 행복한 하루를 보낸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었다. 미생 속 대사로 칭찬과 축하를, 어렵고 힘든 하루를 버틴 분들에게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대사로 심심한 위로를. 곰디가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아주 비밀리에 사연을 모집해봤습니다. 그 사연들을 추려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당신을 위한 곰디의 메시지. 이 전국 8도와 그 해외에서 모두 온 사연들 중에 TVN을 대표해서 제가 축하와 응원을 외쳐드리겠습니다. 경단녀 탈출, 다음 주부터 첫 출근입니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응원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첫 회사를 취직하셔서 이제 출근하시는 건데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행복한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 매일 불안한 입시생활 중에 처음으로 대학교 실기대회에서 입상했어요. 이 기세를 이어 수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 상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축하드리고 수시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대명 배우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저의 열렬한 덕질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려야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연애 9년, 결혼생활 5년 만에 소중한 아기가 찾아왔어요. 연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응원과 축하 부탁드려요. 연애 9년, 결혼생활 5년이면 14년이네요. 14년을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에 또 가장 큰 선물이 오신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엄마와 아기 모두 다 건강하게 좋은 소식 올 수 있도록 율제병원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다음 학기부터 간호학 본과 시작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졸업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스리생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너무나 축하드리고 또 이 얘기가 너무나 좋네요. 스리생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저희가 좋은 사람인 걸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연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좋은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많은 또 의사를 꿈꾸거나 간호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율제병원에서 응원합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어라는 희대의 명대사로 국민들을 위로한 회사에서 볼 수 없는 유니콘 대리님이죠. 이생의 김대리, 김동식. 제 입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쑥스럽네요. 아싸인가 싶지만 알고 보면 쑥스러움 많은 친절 닥터, 엉뚱하고 따뜻한 반전 매력의 산부인과 의사,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양석형. 저에게도 그리고 TVN에게도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두 캐릭터인데요. 저의 출연작인 미생과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대답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심으로 얘기해서 기대는 전혀 안 했고요. 진짜 저희 드라마에 민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리고 또 드라마도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그게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죠. 진짜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장기자랑 같은 느낌이었는데 또 다 앞에 저희 회사, 그 당시 회사 우리 임원분들이 다 앉아 계셔가지고 진짜 약간 회사 임직원 장기자랑 같은 기분이었던 걸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진짜 많이 떨렸었어요. 글쎄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또 굉장히 김대리 같은 면도 있고 또 아닌 면도 있고 양석형 같은 면도 굉장히 많고 그 정도까지 답답하진 않다라는 면도 있고요. 반반 정도 아닐까 싶어요. 힘들었겠다. 이런 쉽지 않은 얘기를 나에게 얘기해줘서 참 고마웠다.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 멋진 사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미생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전부가 명장면인 드라마죠. 이야기해주는 것도 너무 크고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주 크지만 작고 작지만 크고, 그래서 그 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수많은 대사들 중에서 그리고 장면들 중에서 제가 장그래한테 그 골목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장그래 집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과거를 숨기는 거였어? 실패자로 보일까봐? 당신 실패하지 않았어. 나도 지방대 나와서 취직하기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합격하고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말이야, 성공이 아니라 그냥 문을 하나 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어쩌면 우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럼 성공은요? 자기가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일하다 보면은 깨진 계약인데도 성장한 것 같고 뿌듯한 케이스가 있어. 그럼 그건 실패한 걸까? 이 장면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또래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제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잘 제가 연기할 수 있으면 잘 준비해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종잡을 수 없는 인간. 보통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조금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 안 할 것 같은 판단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산모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김수정 산모님, 우리 시즌2에 처음 만났던 김수정 산모님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소아과 선생님 오셔서 아기는 심폐소생술 20-30분 정도 했는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 잘 안 됐습니다. (4주) 가까이 잘 끌어오셨는데
저로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돼서 유감입니다. 지금은 산모분 잘 회복하는 거 전신 마취까지 하고 수술하셨으니까 산모분이 잘 회복하는 거에 집중할게요. 맞다. 저 그 장면 진짜 좋아해요. 우리 정원이 어머님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 그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그 씬을 이렇게 촬영하는 걸 계속 보는데도 가슴이 막 울컥울컥하더라고요. 아 대박.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빠랑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정원이 어머니. 혹시 조금 우리랑 같이 합주하는 게 좀 어색해하시고 좀 마음이 조금 쉽지 않으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얼마만큼 환영하고 있는지를 좀 제 나름의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제가 배우 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큰 목표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잘 표현하고 싶다 였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코패스다, 살인자다, 뭐 어디에 누구 왕이다,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공부나 뭐 학습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삼촌이나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나 편의점 알바나 내 친구나 이런 걸 구현하는 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잘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어렵지만 잘 꾸려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두 친구를 만난 게 저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예쁘지? 이쁘네. 뭐 봐? 뭔데? 하늘 이쁘다. 오늘 어제도 이랬어. 요즘 자주 이래. 고마워 알려줘서. 어렸을 땐 해 뜨는 거 보는 거 좋았는데 이젠 이상하게 해 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왜 그런 줄 알아? 퇴근 시간이잖아.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야.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제 인생에서 제가 밴드나 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가수라는 걸 해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뭐 기사나 뭐 연예 채널의 방송이 아니고 음원 차트에서 보게 될 줄은 더 꿈에도 몰랐고요. 비도와 파라솔은 제 인생에서 이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될 거고 그 부분을 뭐 언젠가 다시 또 찾아오게 될지 모르지만 마무리하는 곡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꼭 꼽아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꼽는 걸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진짜 멍 때릴 때 듣는 노래 들국화의 제발. 아침에 좀 시작할 때 듣는 노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 사랑했을까.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느낄 수가 없잖아. 요즘 좀 듣는 노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사 한 줄 말고 이 노래 한번 기회 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호 아저씨 회상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너튜브를 통해서 또 이 김성호 아저씨가 라이브 하시는 걸 얼마 전에 라이브 하시는 걸 봤거든요. 이제는 혼자라고 느낄 때 보고 싶은 마음
이번 코너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곰디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슬기로운 상담생활 코너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온갖 끌어모아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 보내주셨는지 한번 지금부터 읽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이가연 씨가 보내주셨네요. 94년생. 94년생? 이때가 LA 올림픽이었나? 저도 사실 이럴 때가 꽤 있어요. 저도 제 모습을 좀 숨기고 밖에서 조금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맞춰 나갈 때가 있는데 뭐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씩은 이 관계가 조금 한두 번 보고 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럼 병나더라고요, 내가. 이게 한꺼번에 보여주면 또 놀랄 수 있으니까 아주 내 가까운 회사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솔직하게 나 원래 이런 모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나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제 친구 정석이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좀 널 얘기하고 그래야지 너도 편하고 그렇지 않겠니? 라고 아주 지 맘대로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서울에 사시는 정훈이님. 이거 굉장히 진지한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6세, 06년생. 안녕하세요. 시험 끝나고 먹을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중요하죠. 자, 시험 기간마다 고민해요. 1년에 4번 고민한다는 얘기네요. 참고로 전 민초 빼고 다 잘 먹어요. 이것도 맛있는데. 자, 시험 끝나고 먹을 음식.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시험을 본 적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좀 스트레스 푸는 게 좋을 테니까 매운 음식 아니면 맥주 한잔 안 되겠구나. 잠깐만. 16세 06년생. 그러면 좀 매운 떡볶이를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면 어떨까요? 너무 매우면 속벌입니다. 저 민초도 좋아합니다. 피자에 파인애플이요? 네, 그것도 수용합니다. 하지만 피자는 페퍼로니 피자가 제일 맛있다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대구에 사시는 류지은님. 97년생 23살이시네요.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요. 고등학교 동창이 한 명 있는데 이 동창이 저에게 돈을 자주 빌려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도 있었고 살면서 이런 경험이 또 다 몇 번씩 계실 거예요. 네. 자, 뭐 조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되게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싫어. 나 이거 싫어. 싫다라는 얘기를 잘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은 씨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주 솔직한 이야기고 그걸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이고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한다면 아마 본인이 힘들 거예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은 본인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한 번쯤 자기 자신한테 말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이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되게 건방진 얘기지만 고민이 많을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내주신 분들의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고민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다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고민이 있는 순간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도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충분히 조금 여러 가지 의미로 즐기십시오. 많은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커다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두가 좋아하시죠? 곰 젤리 하리땡을 보내드릴 테니까 씹으시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르르 곰며 드셨나요? 쑥스럽네요. 저는 사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감히 건방지게? 얼마나 내가 인생을 살았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생각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대명의 곰돌한 라디오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아쉬우시죠? 여기 지금 다 깔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니어서 만나 뵙지를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 또 저희 얼마 전에 끝난 저희 드라마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직접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에도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에도 굳세게 버틴 꽃들처럼 휘몰아치는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곁엔 언제나 저 곰디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곰디 김대명이었습니다. 안녕.